충격 단독. 양육비가 왜? 유리 최민환 지옥 같았던 이혼 전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 후 복귀한 가운데 이진호가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의 전말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양육비가 왜? 유리 최민환 지옥 같았던 이혼 전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진호는 듀리와 최민환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면서 두 사람의 결혼하던 당시가 라붐이 재조명받던 시기였으며 소속사와 계약 문제까지 얽혀 있어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5년 만에 이혼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2018년 낳은 아들. 2020년 낳은 쌍둥이 딸이 있었기에 더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지인들이 봤을 때 두 사람이 가장 자주 싸운 이유가 생활 패턴과 교육관의 차이였다며 유리는 그간 방송을 통해서 새아이의 교육비로 월 800만 원을 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들의 영어 유치원과 발레 학원 등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사교육에 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케어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고. 이진호는 듀리는 아침형 인간보단 저녁형 인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 일어나 새아이를 커버하는 걸 무척 버거워했다고 한다며 유치원 등하원은 아빠 최민환의 몫이었다. 유리가 명문 유치원에 보내려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유치원을 선택해 셔틀버스가 오지 않았다. 최민환이 스케줄로 바쁠 땐 시댁 식구들의 몫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진호는 또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지장이 생기면서 가정경제에도 영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유리는 가정경제를 위해 손발을 걷어붙이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공동구매 등을 진행했다. 율희의 활동이 잘 이뤄지면서 큰 돈을 만졌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율희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외부 활동이 자연스레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육아와 가정이 먼저였던 아빠. 인플루언서로 활동 역시 중요했던 엄마의 갈등이다. 갈등이 점차 커지고 부부관계 역시 소원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파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또 있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을 잘 아는 지인은 유리가 FT 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최민환이 당시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 유리가 4에서 5일 집에 돌아오지 않으며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유리가 돌아오며 잘 봉합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 이혼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문제는 순조롭게 협의됐다고. 이진호는 아이들을 위해 유리의 빠른 포기가 있었다. 면접 교섭 횟수나 시기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고 최민환은 유리에게 어떤 양육비도 따로 받고 있지 않다. 유리 역시 따로 재산 분할을 받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고 이혼 과정을 이야기했다. 유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1월 결혼해 슬아에 아들 1명과 쌍둥이 딸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유리는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제 혼자다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복귀했다. 율희는 방송을 통해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극복해 보자고 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고 이혼에 대해 털어놨다. 4살 연하 블랙하트 서동주. 모델 뺨치는 미모, 니해성 너무 이뻐요 감탄, 종합. 그는 3일 개인 계정에 요즘. 나는 정말 행복하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활이 안정적인 것도 아닌데 참 행복하다라고 했다. 이어 지것이 나이 40을 넘기면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인 것일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라면서 2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동주는 늘씬한 비주얼로 시선을 끌었다. 궤도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응원했고, 이혜성은 이 사진 너무 이뻐요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서동주는 이를 유튜브 채널 주정기고에 출연해 4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획이 없어도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길에 나 앉아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라고 답했다. 이어 둘이 낄낄댈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어른 2명 아니고 애 2명이 될 때가 진짜 인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3년생 서동주는 고 서세원, 서정희의 딸이다. 지난 2008년 하버드대 출신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결혼 5년 만인 2014년 이혼했으며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내년 6월 재혼할 예정이다. 3. 싱글맘 송선미. 새벽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정신없어. 송선미는 11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녕하세요, 송선미입니다. 인스타가 잠시 해킹이 되었어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저에게서 링크가 있는 DM이 왔다면 메시지에 링크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해킹 피해에 송선미는 새벽에 정신이 없네요.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인 미술감독 출신 남편과 1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나 2017년 사별했다. 2사람 사이에는 2014년생 딸이 있다. 송선미는 최근 개인 채널 개설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다. 너무너무 떨리고 서툰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올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조세호. 하객들 재산 차별했나? 주우재 결혼식장 밖에 앉아 놀머 TV 종합 11월 2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연출 김진용 이주원 왕종석 소인지 방성수 작가 노민선는 북한산 지게꾼이 된 주우재와 이경희. 배달의 놀머 편과 멤버들이 급식대가 김희영, 한식대가 김미라, 박경래와 김장을 하는 김장 대잔치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의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4.7%를 기록하며 토요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1위에 올랐다. 채널 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2.0%로 역시 토요일 예능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최고의 일부는 급식대가 김희영이 수육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으로 쌍화탕을 말하는 장면으로 분당 최고 시청률이 6.3%까지 치솟았다.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멤버들은 오프닝에서 조세호의 결혼식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주우재는 재능 길박 2일 팀은 결혼식 자리가 괜찮았다. 근데 내 자리는 거의 밖이었다. 문 앞자리라 인사하려고 200번 일어났다 오고 밝혔다. 이에 딘딘은 양세찬. 양세형은 창고 앞이었다라고. 유재석은 그래서 추웠다고 한다. 문이 하도 결렸다 닫혀서 라고 거들었다. 이어 딘딘이 유재석 자리만 좋았다 오고 말하자 하하는 너희가 잘 모르는데 이건 친한 순이 아니다. 재산 순이다. 많이 모아라 라고 덧붙여 웃음을 선사했다. 유재석은 조세호를 내가 가장 먼저 만날 것 같다라며 참석한 분들 중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낀 하객이 많아서 조세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바빠도 참석했다.
조세호가 잘 산 것이다 라고 조세호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이어 주우재와 이희경은 서울에서도 택배가 닿지 않는 곳으로 배달을 떠났다. 북한산 지게꾼이 되어 해발 660m에 위치한 사찰로 생필품들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주우재는 14.5kg, 이희경은 25.5kg 물건을 지게에 싣고 등산을 시작했다. 자타공인 뼈다귀 주우재는 5분 만에 말이 없어지더니 15분 만에 체력이 방전돼 휴식을 취하며 기진맥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게꾼 선배는 절 보이는 곳에서 쉬자고 말하며 절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라는 말로 두 사람을 낚아 웃음을 자아냈다. 진짜 절이 보이는 곳까지 오자 두 사람은 어디요? 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았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 줄 알았던 절은 거의 산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 주우재는 저긴 다른 산맥이야 라며 좌절했다. 두 사람은 여기까지 왔으니 악으로 깡으로 등산을 재개했고 주우재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라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냈다.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 왔다. 난 형이 자랑스러워를 외치며 배달을 완료해 짜릿함을 안겼다. 멤버들이 직접 평창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에 도전했다. 멤버들은 김장 경연이라도 참여한 듯 승부욕을 불태웠다. 세대가들은 각자의 노하우가 담긴 김장 비법과 손맛이 들어간 요리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다. 유재석, 주우재는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화제를 모은 급식대가 이미영과 한 팀이 됐다. 급식대가 이미영은 고구마가 들어간 깔끔 시원한 고구마 김치를 선보이는가 하면 안성재 셰프가 먹었던 수육을 만들었다. 특히 수육에는 특별하게 쌍화탕을 넣는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쌍화탕 수육을 맛본 유재석은 향이 기가 막히고 고소해 안성재 셰프가 왜 그렇게 먹었는지 알겠어 라며 감탄했다. 주우재는 제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 먹어본 돼지고기 음식 중 제일 맛있다라며 39년 만에 인생 메뉴를 찾은 듯 폭풍 흡입했다. 이희경, 미주, 그리고 게스트로 함께한 딘딘은 한식대가 박경래와 팀을 이뤄 범마와 삼남매 케미를 뽐냈다. 한식대가 박경래의 히든 카드는 대봉과 감말랭이로 단맛을 낸 감김치로 여기에 구수한 백수까지 곁들어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세 사람은 박경래를 전마로 부르며 따르는가 하면 손맛이 들어간 김치를 먹고 맛있어를 외치면서 리액션을 펼쳐 훈훈함을 자아냈다. 하하. 박진주는 한식대가 김미라의 김장 비법에 놀랐다. 한식대가 김미라는 종갓집 손님상에 내놓는 김치라며 볶은 소고기를 넣은 김칫소로 김장을 했다. 하하는 내가 46년 살았지만 이런 조합은 처음이야 라면서 낯선 조합에 의심을 품다가 막상 맛을 보자 감탄을 쏟아내며 지겼다를 외쳤다. 소고기의 고소함과 씹는 맛을 더한 종갓집 소고기, 김치와 시원한 조개, 손칼국수 한 상이 군침을 자극했다. 다음 방송 예고편에는 놀머 플리마켓을 연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새신랑이 된 조세호와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 KCM이 손님으로 등장해 기대감을 높였다. MBC 놀면 뭐하니?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